상대의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만 듣고도 이것을 현실로 구현해내는 공간기획의 달인. 안녕하세요. 아이디어로 정면 승부하는 이경입니다. 아이디어는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이디어가 고갈돼 정체된 당신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터닝포인트가 될 아이디어 정면 승부. 상상이 현실이 되는 마법 같은 프로세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요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저는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빠른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너무 빨리 다가와요. 제가 이제 조금 적응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 방송에 좀 적응하고 계신가요? 기대는 되시나요? 여러분의 기대에 힘입어서 오늘도 또 재밌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0년이에요. 이것도 좀 오래됐네요.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한국 방문의 해 서울과 함께라는 공고가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에게 주는 이제 세부 미션은 해외 시장에 소구력이 있는 디자인으로 서울시를 알려라.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할지 말지 고민하고 내가 잘 풀 수 있을지 고민한 다음에 뭔가 이렇게 영감이 떠올랐을 때 도전해도 되겠다라는 감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 했을 때 떠오르는 게 딱 있었어요. 외국인이 바라보는 서울시, 한국을 방문했는데 다른 곳 아니라 서울을 방문하는 이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서울시의 시그니처를 찾아주면 되겠다.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서울시가 서울에서의 전시뿐 아니라 해외, 일본, 대만, 중국 이렇게 3개국을 더 갔었던 것 같아요. 이게 관광을 목적으로 한 전시였는데요. 그 시그니처를 찾으라는 것은 이제 각자 개인의 시그니처가 아니라 특히 이렇게 대외적인 공공기관, 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것들의 시그니처를 찾을 때는 누구나 합리화할 수 있는, 객관화할 수 있는 이미지로 시그니처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기대하고 계시죠? 제가 어떤 미션을 드릴지. 자, 여러분은 서울시의 시그니처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시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외국인 친구에게 서울은 어떤 도시야? 라고 물었을 때 서울은 한강이 있고 남산이 있고 뭐 이렇게 단어의 표현보다 어떤 사진 한 장을 탁 주고 싶다면 어떤 이미지의 서울시를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랑 함께 또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제가 서울시를 생각할 때 이것도 어떤 기준 안에서 시작돼야 돼요. 서울시를 나의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상상하게 되면 또 삼천포로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주어진 미션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해요. 자, 어디나 각 나라에도 그렇고 슬로건이라는 게 있죠. 저에게 주어진 딱 한 줄, Infinitely Yours, 서울. 무궁무진한 세계로의 초대. 가슴 떨리지 않아요? 저는 이 슬로건을 읽자마자 굉장히 가슴이 설레었어요. 정말 무궁무진한 세계로 초대받고 싶다. 그런데 그 슬로건만큼이나 보여지는 공간도 거기에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시작합니다. 서울 하면 남산, 한복, 한강, 경복궁, 한옥마을, 임금님, 강남스타일, 싸이의 강남스타일, 한국의 음식, 굉장히 주제가 많잖아요. 보통 전시를 하면 생각나는 모든 것을 평면의 공간에 순서대로 배치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거기처럼 보이게 하는 게 전시 공간의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대로 구현하는 거. 근데 하지만 저는 조금 위험 있고
좀 그 서울이니까 한국의 수도잖아요. 대한민국의 수도잖아요. 어떤 이런 왕이 임금이 계시는 임금의 권위도 좀 느껴지게 하고 싶었고, 그런데 세련된 권위, 백성을 살피는 온화하고 세련된 권위, 그런 모습을 외국인에게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상상하다 보니까 이게 떠올랐어요. 서울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임금이 살았던 궁, 그 외국인이 오면 경복궁을 많이 들르죠. 광화문 광장과 함께 세종대왕도 만나시고, 그 중에서 저는 임금의 머리 위에 드리워진 황금빛 면류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앞에 술이 달린 그리고 임금의 황금색 도포, 그리고 궁하면 떠오르는 까만색 기와, 뭐 이런 것들, 우리의 전통적인 건데 지금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충분히 세련된,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게 가끔 촌스러운 게 있어요. 그런데 촌스럽지 않고 정말 세련된 한국 미를 표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단 하나의 거대한 기와장. 저의 기법을 조금 이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눈에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확대 해석해서 보여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서울을 대표하는 단 하나, 시그니처를 도드라지게 보여주도록 계획하게 됩니다. 제 방송은 쉬워요. 몇 번만 들으시면 여러분이 이미 캐치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항상 어떻게 기획을 하나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이번 서울시도요. 초대받는 입장에서, 외국인의 관점에서 서울을 기획한 겁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겠죠. 심사위원분들이 계셨어요. 15분의 숨차는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이제 질문을 받아야 되는 순서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 하나같이 다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잊지 못하는 감상평이라고 해야 되나? 심사평이 아니고 질문도 아니고, 저 상부에 걸린 임금의 면류관이 텍스처가 느껴질 만큼 너무 감동스럽다. 이 표현을 제가 잊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제가 이렇게 오래전 것을 소환하는 이유는 그만큼의 감동이 저에게도 잊혀지지 않고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함께 공감하고 싶어서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무언가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관객을 고려하기보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주는 데 보통 총력을 기울여요. 여러분도 보통 그렇지 않나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나의 최고 솜씨,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내가 초대한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분위기를 원하는지, 그런 거 생각하면서 선물과 같은 초대가 되는 그런 배려를 하는 게 기획자의 마인드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것은 소비자를 생각하지 못하고 무한정 주는 생산자 마인드로 내가 만들어서 자 즐겨라 하는 그런 권위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이 언제 행복한지를 상상해 보면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즉, 관점을 바꿔야 인상적인 기획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서울의 궁이라는 표현을 공간으로 어떻게 옮겨갔는지, 외국인이 바라봤을 때 인상적인 포인트가 시각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어떻게 느껴졌을지 제가 외국인이 돼보는 거예요. 노란색 세무 원단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올 한 올 다 커팅했어요. 이 술을 여러 겹 겹쳐서 매달아 보니까 황금 물결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게 굉장히 풍요로운 서울을 느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해서 소재를 우선 정했고, 서울의 궁을 대표하는 대형 기와장을 아주 크게 올렸어요. 그러고서 기와를 그냥 기와로만 표현하면 곤란하죠. 디테일이 또 살아야죠. 기와장 위에 그 잡상이라고 하죠. 뭐 기와 액세서리 중에 뭐 용머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원숭이 같이 생긴 잡상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이걸 정말 돌로 굽고 이렇게 구워내서 하시는 장인, 그
문화재까지는 아니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분을 찾아서 이 잡상 2세트를 제작을 해서 이 기와 위에 실제로 올려놓게 됩니다. 이 전시가요. 이 관광전이 서울에서 한 번, 그리고 6월인가요? 6월에 일본에서 한 번, 그리고 11월에 대만, 같은 11월에 중국까지 이렇게 총 4개국에서 하는 전시였어요. 이 잡상 돌이 이제 깨질까봐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외를 들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이와 함께 저의 에피소드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서울시 하면 해치 상상되세요? 보신 적 있으실까요? 해치하면 노란 탈 인형이 나와요. 제가 이 인형도 이 3개국에 데리고 다니느라고 세관에서 갑자기 막 엄청 덩치가 큰 노란 머리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통관이 어려워가지고 2번 일본에서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2번째부터는 이 사진을 찍고 이게 우리 행사에 쓰이는 탈 인형이다 막 설명하면서 세관을 통과했던 기억이 잠깐 문득 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구조는 너무 심플한데 여기에서 전시장의 장점을 또 하나 이용한 거는요. 제가 세련된 권위를 보여주고 싶어서 코엑스 현장에 리깅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나라고 봤는데 딱 저희 부스 공간이 상부에 리깅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운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또 충분히 활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임금의 면류관, 풍요로운 노란 그것을 천정에 매달기로 하고 그 위에 대형 아주 진한 기와장을 하나 올리고 아까 제가 받은 슬로건 서울 무궁무진한 세계로의 초대라는 텍스트를 멋지게 대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을 대표하는 단 하나 시그니처를 도드라지게 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형태적인 면에서 드러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왔을 때 관람객이 이 분위기만 보고 와 서울이구나 하지 않아요. 여기에 실려야 될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디자인, 한식, 그린, 문화, 또 한류 이런 것들을 담아내야 됐죠. 그리고 관광전이기 때문에 어떤 지식적인 것보다 이번 전시의 활용 점정은 바로 최고의 퍼포먼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각 나라마다 맞게 그런 것들을 준비한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드로잉쇼로 유명한 팀을 섭외했고요. 심지어 도우미 의상은 물론 많은 이벤트들을 준비했는데 제가 막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니까 대충 기억이 나는 대로 말씀드려보면 일본에서는 아이리스였나요? 뭐였죠? 드라마로 굉장히 히트가 돼서 이병헌 등신상을 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등신상 뭔지 아시죠? 이렇게 옛날에 사진관에 가면 사람 키만한 이렇게 포토로 사람이 서 있는 그건데 이병헌 씨의 등신상을 부스에 세워놨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같이 사진을 찍는데 한 일본 아주머니가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막 말씀을 하셔서 통역을 통해서 들어보니 이 박람회가 끝나면 이 등신상을 나를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케이 당연히 드린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매일 이 현장을 오셔서 이병헌을 그림일 뿐인데 이병헌 씨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마지막 날 정말 마칠 때 오셔서 등신상을 이렇게 가슴에 두 손으로 이렇게 안고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허리를 그렇게 굽히시면서 그래서 야 한류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때 정말 또 피부로 실감했습니다. 또 다양하게 준비한 이벤트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김치, 갈비 막 이런 음식 유명하잖아요. 이거를 엄지손톱만하게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갔어요. 실제로 이것들을 만들어 보게 해서 핀셋을 쥐어주고 자 이거를 붙여서 한국 음식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했더니 너무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시 하나 자기 딱 손톱만한 미니어처 음식을 가지고 가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던 외국인들을 또 현장에서 만난 기억이 나고요. 너무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소환이 다 안 되네요. 저도 제 방송에 조금 더 적응을 더 해야 되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이제 드리고 싶은 또 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연출해낼 때 제가 이걸 창조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어딘가에서 본 정보, 어딘가에서 기억된 어떤 하나의 장면들, 키워드들이 저장되어 있다가 무언가를 할 때 이렇게 튀어나와서 재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를테면 뭐 하나 좋은 걸 보면 그대로 카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카피를 하시려면 카피가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 더 고급지고 더 유용해진 형태의 모디파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개성을 조금 더 입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 서울시관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제보가 들어왔어요. 보니까 유사한 그 형태가 있다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좀 뭐 똑같았습니다. 똑같았는데 안타까웠어요. 기왕이면 이거보다 내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더 멋진 게 있었으면 야 정말 대단하다. 제 해석을 정말 잘하셨군요 하고 막 이렇게 엄지손을 번쩍 들어주고 싶었는데 모디파이가 아니라 카피도 아니라 약간 잘못 적용된 예시를 제가 이제 보게 된 거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어디에서 좋은 것을 눈에 넣고 기억하고 보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 것을 보셨을 때는 항상 이런 고민을 하세요. 나라면 저것에서 이렇게 변형해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 라는 좋은 이미지를 연상하세요.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건 좋은 게 나올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자연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최고의 찬사입니다. 이거는 제 주관이긴 하지만 어디나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 관광전이었으니까 즐겁게 저도 마치고 1년 동안 3개의 나라를 돌면서 아주 재밌는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이제 휴가철이 되고 어느 나라에 가보고 그곳의 시그니처를 찾고 경험하고 오실 때 항상 그런 고민을 해보세요. 야, 이 나라는 이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애썼구나. 나한테 이걸 뽐내고 싶었구나. 그래서 나는 이것을 정말 경험했구나.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나 그런 습관이 좀 있어요. 야, 이 사람이 이거 하려고 엄청 고민했겠구나. 그러니까 제작자 마인드죠. 기획자 마인드. 제 방송이 그것을 돕는 방송이에요. 어떻게 기획하는지, 어떻게 영감을 얻는지, 그것을 저의 방식을 풀어냄으로써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경희의 아이디어 정면 승부, 이경희였습니다. 이경희의 아이디어 정면 승부는 원하는 대로 엄마의 놀이터 아이하어서와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가 함께합니다.